오마이뉴스 대구 경북 기자 조정훈 기자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기자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네, 전화 그러네요. 인터뷰 지난번에 했고 오늘 네. 직접 만나게 됐는데 오늘 이 저희가 서 있는 이 자리 여기가 어딥니까? 좀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가 대구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성로 가장 동성로. 핵심적인 자리인데요. 그렇네요.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대구백화점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태백. 예, 예. 대백 마크가 있는데 여기가 대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대백이 지금 문을 닫았거든요. 왜요?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문 닫을 수밖에 네, 없는 요 상황이에요. 주변에 이쪽도 그렇고 요 네. 주변이 대부분이 이제 상가가 많은데 그러시군요. 지금 네. 상가의 공실률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만큼 대구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네. 이게 우리가 눈으로 딱 볼 수가 있군요. 여기. 네, 그렇죠. 태백에. 주변에서는 윤석열의 3년이 네. 경제가 발전하기는 그냥 폭망했다, 폭삭 망했수다. 요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이 조 기자 대구를 또 우리가 많이 주목했던 것이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 다 대구 경북 오늘 세 입장을 명이 다 합니다. 같이 대구에서 오늘 빅데이예요, 빅데이. DK 목장의 결투. DK 목장 결투. 네,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조정원 기자 오늘 김문수 후보 일정도 체크를 네. 했고 오늘도 이제 봐야 되고 네. 이준석 후보 일정도 볼 텐데 어떻습니까? 네, 김문수 후보가 어제 첫날 네. 서문시장에 왔었거든요. 맞아요. 어제 오후 5시에 서문시장에서 유세를 하고 네. 오늘 오전 9시에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선대위 발족식을 오늘 했어요. 그 굉장히 좀 늦었죠. 보통 선대위 발족을 그럼요. 후보 결정이 안 되니까. 예, 며칠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 겨우 했는데 네. 오늘 권성동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이 안 친하지 않나요? 뭐 굉장히 친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렇지만 네. 어제 서문시장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권성동 내려와라. 꺼져라. 오히려 이재명이 낫다. 이런 얘기가 한동안 계속 나왔어요. 권성동이 유세를 하는 동안에 네.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유세 발언하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그 김문수를 지지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앞에서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권성동이 꺼져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더 중요한 건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그 시당에서 대구 경북 발대식을 했단 말이에요. 네. 발대식은 대구 경북 핵심 당원들만 모인 자리예요. 그럼요. 한 200여 명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와서 발언을 하니까 좀 안 좋은 시선. 그러니까 권성동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는 싶은데 참아하지는 못하고 예. 소곤소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만큼 아직까지 국민의힘은 이 앙금이 남아있네요. 앙금이 그렇죠. 남아있죠. 그래서 원팀이 안 됐어. 예. 그런 상황이다. 제가 조금 전에도 네. 이제 국민의힘 모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예. 이렇게 앙금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보느냐 했더니 그 의원 하는 얘기가 네. 그 김문수 후보가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사과를 했지만 네. 아직까지 그 앙금은 가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앙금이 가시는 거는 후보의 역할에 달려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문석이 나름이다. 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한 셈인데, 자, 그럼 김문수 후보의 발언이나 연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는 고향이 영천이고 대구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릴 때 다녔던 그런 추억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미래가 아닌 과거 얘기를 좀 많이. 네, 그렇죠.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칭송하는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만큼 올려놨고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몇 가지 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으니 탈당을 하거나 출당시킬 의지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탈당은 본인이 할 일이고 당에서 출당을 시키는 것은 의리가 아니다. 출당시킬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TK 민심이 궁금합니다. 여기 와서 들은 우리 시민들 목소리는 정말 뜨겁습니다. 뜨거운데 우리 조 기자가 취재한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이거 예전에 3년 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득표율이 21%. 네, 대구에서 21%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히 국민의힘이 분열을 하고 또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고 여기에서 탄핵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경제는 이재명이 더 많이 알지 않느냐, 뭐 경제 전문가, 행정 전문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대 35%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고, 네. 제가 직접 취재를 하면서 본 사람들도 대부분이 그때보다는 지금 분위기가 훨씬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를 얘기할 때 네. 거짓말을 많이 한다, 범죄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대구 사람들은 이재명이가 범죄자였으면은 지금까지 왜 구속이 안 됐겠느냐. 그리고 정말 잘못했으면 왜 이만큼 지지가 높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구 시민들도 TK 우리 시민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유권자들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마타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악마화에 대해서 그런 게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 점점 알고 있다. 그런 게 그렇죠. 그런 프레임이 안 먹힌다. 네, 이제는 그게 거짓말이다라는 걸 알고 있고, 예. 그래서 설령 그 사람이 그 범죄자이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네.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이재명을 찍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다. 그리고 예. 얼마 전에 안동에서 유림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그렇죠. 했잖아요. 그때 당시 그 유림들이 그 대부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유림이라고 하면 자기의 그 갓을 아직까지도 쓰고 있고, 네, 네. 아직까지도 한복을 입고 다니는, 맞아요. 진짜 옛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하면서 하는 얘기, 결국 이재명 후보가 우리 지역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역시 이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게 가장 급선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재명 후보의 능력을 평가하고 있고, 이재명 일할 기 좀 주자, 재명이가 남이가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뭐 권오울 위원장, 박창달 전 의원 이런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모여들고 있고, 오늘 또 홍준표와 함께한 사람들도 이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지지 선언도 하고요. 움직임이 달라요 이번에는. 그렇죠. 예전에는 뭐 박창달 전 의원은 지난 3년 전에도 이재명 후보를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다시 지원을 했잖아요. 특히 권오울 의원 같은 경우는 유승민 전 의원하고 친구이기도 하면서 정치적 동반자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전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이번에는 이재명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권오울 의원에게 그래 군덕이다, 뭐 행운을 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인기 전 의원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지난 그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을 했었던 최은수 의원이 있어요. 예, 최은수 의원이 이재명 후보 대구 선대본부장을 맡았거든요. 대구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저도 직접 인터뷰를 했었는데, 국민의힘이 간호법을 통과를 아무도 안 시켜주려고 했을 때 민주당이 그걸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실제로 우리 그 서민들의 삶을 알고 있는 정당이다. 국민의힘은 거짓말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실용적이고 행정 달인이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부터 그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경제를 해본 사람이다. 이만큼 풍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요. 그러니까 홍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마저도 오늘 1200명이 이재명 후보 지지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홍준표 미국 가셨죠, 근데 홍준표 전. 지금 미국 하와이로 가셨다고 하는데. 하와이요? 네. 좋은 데 가셨네요. 그렇죠. 뭐 홍준표 시장이 사실 대구에서 3년 동안 대구시장을 했잖아요. 저도 사실 홍준표 시장 3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왜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특정 언론에 대해서는 편애하면서도 오마이뉴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싫어하더라고요. 뭐 말로는 좋아한다고 하는데 뭐 정작 싫어한 모습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홍준표 시장은 장점이 사이다 발언이잖아요. 그럼요. 네, 뭐 자기가 속에 눈치 안 있는 보고. 얘기를 누구 눈치 보이지 않고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의 이런 그 경선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런 실망을 한 정당, 이런 정당은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진보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TK를 보게 되면 TK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아진 게 없죠? 있습니까? 대구 사람들 만나보면 윤석열 3년이 지난 10년 전보다도 더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정권은 새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려면은 누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김문수라는 후보가 정작 국민의힘 후보가 됐지만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나이가 너무 많고 73세. 네, 그렇죠. 그리고 정작 당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도 못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조 기자 오늘 이 앞에 말씀은 좀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고 이재명 후보 연설 이후에 평가하는 그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정은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대구 경북 지역 대구에 주재하고 있는 기자와 함께 말씀을 또 나눠봤습니다. 자.